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청도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로 사고 역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이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엔 공공 입찰 제도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낙찰 과정에서 안전평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공공 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제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꼼수로 규제를 피해가려는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전 불감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큰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다양한 간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집 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 필요할 시간에는 이 시기에 떠나면 좋을 먹거리 축제와 여행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추장, 된장 등 여러 장류 제품 중에서 간장은 전통 간장, 양조 간장, 3분의 간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다양한 간장 제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 간장 식품유형 통합안에 대한 내용과 우려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간장을 구입할 때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뭘 사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시판되고 있는 간장의 종류 몇 가지가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간장은 크게 한식 간장, 양조 간장, 3분의 간장, 효소분해 간장, 혼합 간장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눈 건데요. 우리가 보통 장류는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6개월 이상 시간을 들여서 이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단시간에 제조한 간장도 많습니다. 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간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간장 종류별 특징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간장의 이 제품 표기를 잘 보시면 발효 간장인지 화학 간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발효 과정을 거친 것부터 설명드리면 한식 간장과 양조 간장이라고 표기된 제품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띄우고 발효시켜 만든 것이 한식 간장이고요. 발효균을 활용해서 곡물과 탈취제들을 자연 발효해서 만든 것이 양조 간장입니다. 양조 간장 우리가 흔히 진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3분의 간장이라고 표기된 간장은 화학 간장인데요.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탈취제두에 염산을 넣어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데다가 조미료, 색소 등을 첨가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혼합 간장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이 3분의 간장과 양조 간장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요. 80대 20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 혼합 간장의 주 성분은 3분의 간장인 경우가 많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판 간장 제품 중에서 다수가 혼합 간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정말 다양한 간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형 분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가 식품 분류 체계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늘 12월까지 식품공정 분류 체계 및 기준 규격 개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식품공정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이 시판식품의 기준을 정한 곳이고요. 기준 개선이란 이 간소화 방안을 연구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판식품 여러 종류 중에서 간장을 한데 볶는 작업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식품 공정 개선 연구 사업이 이제 12월까지 진행되는 거라서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이제 한식간장, 양조간장, 3분의 간장 등 이 5가지 유형의 간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는 그대로 할 건데 제품 라벨지에 적는 유형의 분류를 축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간장을 구입할 때 내가 발효간장을 사는지 화학간장을 사는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알 권리가 축소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장류 식품공정 계약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간장 유형 분류 간소화 방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에서 식품공정 개정 산업계 자문단 5차 회의가 열려서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장류 식품공정 계약조지 대책위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 3분의 간장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과 같이 간장으로 묶이는 안이었는데 다행히 이날 이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사업 주체인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간장이란 이름으로 통합하고요. 3분의 간장과 효소분해 간장을 장류가 아닌 아미노산액이라는 새로운 소스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혼합간장은 혼합장 또는 조미간장으로 분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12월까지 산업계 자문단,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대책위가 비판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대책위가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이 간장의 식품용 간소화가 발암 가능 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3분의 간장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전통 장문화의 가치 훼손이라든가 소비자 알 권리와 건강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의 간장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암 가능 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사용 제한 논의가 있다고 하고요. 또 가격 문제도 걸려 있는데 전통 간장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간 발효해서 만들고 메주라든가 소금, 물 등을 사용해서 원가도 높습니다. 반면에 화학 간장은 제조 시간이 짧고 원가도 낮은데 이걸 이제 간장으로 일어날 경우 전통 간장의 가치는 묻힌 채 이 비싼 간장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고요. 결국 이 전통 장류 산업의 위기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간장 제품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식품 포기까지 간소화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히 구별해서 구입하기보다는 가격과 브랜드로 구입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식 간장과 양조 간장을 간장으로 일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한 대에서 간장이라고 묶으면 이 한식간장의 원재료인 메주의 사용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문제가 크다는 거고요. 또한 식품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3분의 간장이 정말 간장이라는 이름을 떼고 소스류로 빠질지도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시판되는 간장의 표기 방식이 올해 말이면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우리 식재료의 기본인 이 장류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네요. 맞습니다. 간장의 식품용 분류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간장을 혼합, 양조, 기타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하고 표기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간장의 식품용 분류를 간소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 혼란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소비자가 뭘 살지 잘 모른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주면 소비자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레 왜 정보를 감추는 연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판 식재료의 원재료, 제조 방식, 성분 함량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식품 성분 표시를 더 크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연구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자율의 표기 방식을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심각한 퇴행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간장 제품들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아나운서님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8월 말로 벌써 접어든 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 네. 오히려 이런 가을이 여행을 떠나거나 또 힐링을 하기에 더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사실 휴가를 못 갔다 왔는데 이 선선한 가을이 되면 이제 한적한 고택으로 가서 좀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차분히 명상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고택 가보셨을까요? 그 고택 제가 한옥은 가봤는데 혹시 네. 한옥과 고택 차이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고택은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같지만 또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흔히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거의 대명사로 꼽는데요. 한국 전통 건축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명칭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 양식과 미학을 집약한 상징으로 이제 한옥을 얘기를 하지만 네. 반면에 고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세월과 역사를 담아낸 상징적인 존재로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 존재요. 네,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 생활 흔적과 또 시대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고택은 한옥 문화 중에서도 이제 정수이자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택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누가 살았었는지 또 어떤 가문이 소유했었는지 그런 집인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옥과 고택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전통 건축의 보편성을 대표한다면 고택은 그 속에 축적된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집약체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뭔가 그 자체가 네. 박물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요즘엔 고택 스테이라고 해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도 많다고 하던데 고택 여행 가장 큰 매력 그리고 가치는 뭘까요? 네, 고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또 시간의 깊이에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여행을 간다는 것도 좋지만 이 고택은 몇백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다양한 집안, 가족과 이야기가 누적된 곳이기도 한데요. 가을이 되면 이 공간에 단풍이나 낙엽, 선선한 바람이 더해져서 집 자체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호흡하는 듯한 분위기 너무 말이 멋진데요. 네, 특히 가을 햇살이 기와 마루, 대청을 비추면은 고즈넉한 먹과 함께 따뜻함이 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식 건물에서는 아무래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 건축이 조화된 공간에서 사색과 휴식 또 소박한 일상의 미학을 온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하면 그 감동은 더 배가가 되겠죠? 요즘에 그 자연을 많이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고택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깊은 역사와 의미를 지닌 고택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고택 많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남양주의 여유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유당. 네, 그래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인데요. 정말요? 네, 정약용 선생님의 검소하고 진중한 삶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가시면 시민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긴 또 근현대사의 중심지인데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가 공존을 하고 또 논산의 명제고택이라는 곳은 조선의 대학자 윤증 선생님의 삶과 가문의 전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함양 일두고택은 또 정여창 가문의 500년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구례의 운주루라는 곳에 가시면은 또 2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이웃을 돌봤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한 진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택들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인물들의 발자취와 지역 사회와 연대 또 사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가보시면 또 다양한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도 가능한 거죠? 네, 뭐 다 스테이가 모두 다 가능한 곳은 아닌데 스테이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네,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또 스테이 같은 경우 예약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금방 또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은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고택은 과연 몇 살일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안동 같은 유명 관광지에 있는 한옥이나 고택들이 나이가 제일 많을 거라는 걸 떠오르시겠지만 네. 공식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무선마을의 고택입니다. 네, 바로 만죽제 고택이라는 곳인데요. 1370년경 조선 건국 이전 고려 말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무려- 고려 때 지어졌군요. 네, 650살, 6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영주 만죽대 고택은 고려시대 말기 문신이자 유학자인 이석간 선생님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한 공간이고 오랜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세월을 견뎌온 만죽제 고택은 우리나라 한옥에 살아 숨쉬는 이 고택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로 지어졌을 텐데 네. 그 나무가 잘 썩지 않고 보존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보수 공사를 잘 했을까요? 네, 정말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음.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죽제 고택은 영주의 무선마을이라는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낙동강 지류와 내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전통 마을이 무선마을인데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여서 무섬, 섬이 없지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무섬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만죽제 고택뿐만 아니라 6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고택들이 또 여러 곳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된 집이 만죽제 고택이고, 그래서 이 현재 만죽제 고택은 보물 41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택 자체가 단순히 과거의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지금도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고택의 구조는 이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6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여전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고택의 정수를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쉽게 스테이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문객은 또 외관뿐만 아니라 이 내부까지도 이제 일부 관람이 가능하시고 또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서 고택의 건축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보네요. 네, 이 여기는 아무래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셔서 여기는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 혹은 특별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대의 사회적 배경, 또 가족 구조, 생활 방식, 심지어 당시 유행과 과학적 지식까지도 모두 담고 있는데요. 이 뭐 명지 고택이나 다양한 고택들처럼 실용성과 과학적인 원리가 돋보이는 한옥도 있고, 또 운조루 고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쌀 뒤주를 가난한 이웃에게 내놓은 집안의 나눔 정신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눔 정신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택을 둘러보면 내부 구조나 장식, 또 가옥의 배치, 담장의 형태까지 하나하나의 삶의 철학과 계절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이웃과의 연대, 또 각박한 일상이지만 또 다양한 배움과 교훈을 던져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운치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고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 그늘에서 누워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 또 뜰을 수놓은 단풍과 낙엽, 또 바람이 통한 대청마루의 촉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에서만,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고유의 경험이겠죠. 네, 그래서 이 아침에는 또 이슬 맺힌 장독대와 마당, 그리고 낮에는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저녁에는 나무 그늘과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면서 자연과 건축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햇살과 바람, 그리고 온도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온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고요한 고택에서 이제 여름과 겨울에 맞아들이는 이 가을을 느끼면서 누리는 이 조용한 우아함,
또 평화로운 안식이 이 바로 고택 그리고 고택 여행 그리고 고택 스테이의 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고택처럼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집이나 성에서 스테이를 하거나 또 숙박 체험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중국에 가시면은 이 상하이 남부 외곽에 고요한 호수와 아름다운 농나무 숲에 자리 잡고 있는 아만 양윤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네. 이 옛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자연과 인공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또 굉장히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또 특별한 이유는 이 벽돌, 나무 등을 상하이에서 700km 떨어진 양쯔강 하류의 장치성 푸저우 마을에서 중국의 고택을 통째로 갖고 온 것인데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 벽돌이나 나무들을 고스란히 갖고 다시 재복원한 고택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시면 아룰라라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 이제 800년 된 진흙벽의 고택들을 복원해서 만든 호텔이고 전통 곤충 요소와 현대적 편의시설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베두인 체험이라고 그 빵 만들기나 커피 세레모니 또 스토리텔링 등을 제공하면서 고대 도시 알룰라의 역사를 오감으로 느껴보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의 체티나드 지역에 가면은 19세기나 20세기 중반에 지어진 중반에 있었던 상인 계급이었던 체티아르가 남긴 저택들이 있는데 13세기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 체티아르들은 1940년대에까지 이탈리아의 대리석, 또 무라노 유리, 미야마산 앤틱 목재 등 최고급 자재로 굉장히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정치적 격변으로 이 체티아르의 많은 가문이 몰락했고 대다수의 이 화려한 저택들은 오랜 시간 버려지고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역사적 건축물들을 문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멋진 객실이나 대형 정원과 안뜰을 통해서 체티아르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재현하고 있는 헤리티지 공간으로 또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고택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추세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트렌드로 당분간 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3253님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고택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한양옥님이 고택 리스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표님 생각나시는 고택 리스트에 좀 몇 가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완주에 가면은 네. 아원 고택이라고 BTS가 또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고택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또 지혜 고택이라고 그 영천에 가시면은 또 굉장히 또 다양한 고택들이 있어서 그 지역마다 고택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도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역에 어떤 고택이 있는지 그런 네. 것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고택에 가보실 분들을 위해서 네. 방문객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네.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귀한 고택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고택은 누가 살았고 또 어느 가문이 소유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랜 세월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방문객의 배려가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택 내부에 후손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허용된 공간만 관람을 하고 또 큰 소리나 단체 행동을 좀 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제한된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내부에는 많기 때문에 위생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양말이나 신발 덮개 같은 것을 좀 미리 챙겨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는 고택은 좀 예고 없이 행사가 있어서 휴관을 하거나 좀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 안내소를 통해서 좀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가 가능한 고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화기나 난로의 사용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고택과 또 지역사회 그리고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에티켓이자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오랜 역사가 담긴 고택. 어떤 가치를 지닌 곳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름 휴가 많이 다녀오셨죠? 한창 성수기가 지나고 조금 늦게 휴가를 즐기려는 분들이 이제 좀 떠나볼까 이런 시기인데 휴식도 취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여행이 필요할 시간. 오늘은 이 시기에 떠나면 좋을 축제와 코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조금 늦은 여름 또 가을에 휴가 떠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늦게 가는 여행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여행의 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남들 다 갈 때 따라가면 그 길에는 항상 지옥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테크도 그렇고 라디오 청취도 그래요. 이 시간대 있죠. 이 시간대 들어주셔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래야지 남들보다 더 발전해요. 여행도 남들 다 갈 때 말고요. 안 갈 때 이 늦가을쯤에 가는 게 요게 진짜 정말 자기만의 어떤 힐링의 여유로움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저도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적이 없어서. 없죠. 네. 계속 그렇게 가을쯤에 갔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 가는 여행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은혜 하나처럼 진짜 네. 정말 남들 갈 때 말고요. 여유로움을 가지고 지금쯤 딱 가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아직 날씨는 맞아요. 가을은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직 한여름처럼 정말 덥던데 오늘은 그러면 어디로 안내해 주시나요? 덥기는 하지만 이틀 뒤 23일이 벌써 처서입니다. 맞아요. 목이 입이 비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기상으로는 벌써 기온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가을 먹방 축제가 잇따라 줄줄이 열리거든요. 요것들 제가 코스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먹방에 원래 3대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대하, 전어, 꽃게. 얘들을 오늘 다 맛볼 겁니다. 근데 사실 가을 하면은 또 잘 먹게 되거든요. 그럼요. 왜 이렇게 가을에 입맛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입맛이 끌리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가을 하면은 대하, 전어, 꽃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 문턱답게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가을에 절대 후회 없는 코스는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서해로 달리시면 됩니다. 서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갈 곳이 홍성이라는 동네. 홍성 남당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찍어드릴 건데 네네네. 줄줄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홍성 남당은 대하부터 먹을 겁니다. 대하. 네. 8월 22일. 야, 그러니까 내일이죠. 벌써 네네. 축제 오픈이고요.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무진장 길게 이어집니다. 대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본초 강목 그 약초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명나라 때 나왔던 거. 여기에 보면은 대하에 대해서 1등급 정력제다. 그래서 얘부터 총각분들은 드시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하 축제 그럼 내일부터 열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홍성으로 지금 내일부터 달려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학 축제가 올해가 30회째라고 하던데. 30회. 근데 왜 전 몰랐죠? 몰랐어요, 저는. 네. 은혜 아나에게는 서해 홍성 남당항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그 30회라고 하니까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KBS 오늘 아침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되게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바가지 없게 그래서 지역에서 올해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원래 대하 축제 가면 항상 현장에서 가격이 달라요. 박스채 파는데 막 어느 곳에 가면 5만 원, 4만 원 막 다르거든요. 맞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근절을 위해서 가격 통일을 했는데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제 기간에 대하 1kg당 있죠. 네. 포장 판매는 38,000원. 통일입니다. 포장인데 38,000원이 아니다 이러면 약간 의심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당 가격 있죠. 키로당 55,000원으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하 1kg당 그 금액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리즈너블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적당한 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매년 이게 나오는 게 4만 원대 정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알뜰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성희 님이 기자님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라고. 네. 네. 새벽에 잠을 깨워드려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박준하 님도 홍성 남당항 대하
메모 이렇게 해주셨네요. 메모 대학 좋아요. 축제 네, 기간을 줄 그으면서 메모해야겠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이것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그럼요. 우리가 또 같거든요. 오늘 아침 아닙니까? 은혜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꿀팁들 드리죠. 자연산 양식 구분 요령 간단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 있죠. 살아있는 건 대부분 양식이다 보시면 돼요. 아, 요게 그래요? 명칭이 흰다리 새우거든요. 얘들은 승질 급합니다. 잡히면 스스로 죽죠.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자연산들 있죠. 얘들은 수염 있죠. 수염 길이만 보시면 되는데 네. 몸통 대비해 가지고 한 서너 배 정도 된다. 요러면 수염이 길잖아요. 수염이 뿔도 기네요. 길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연산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먹는 법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우리 또 은혜 하나는 좋아하시나요? 대야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까먹는 게 귀찮아요. 그렇죠. 까먹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까주시는 분이 없고요. 나중에 남자친구 만들면 까달라 그러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굽다 보면 네. 애들이 몸이 굽잖아요. 구워져요. 네. 그러니까 빨갛게 변하면서 몸들이 딱 휘어지는데 요 C자로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입하고 꼬리 부분이 붙는데 요 C자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절대. 아, 그래요? 약간 C로 갈만할 때 있죠. 그때쯤 딱 멈추시고 드셔주는 게 그 수분도 촉촉하게 남아있고 말캉말캉하게 탄력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C자가 완벽하게 될 때 그리고 그쵸. 입과 꼬리가 거의 붙들랑 말랑할 때 먹게 되면 살짝 수분이 없어요. 퍽퍽해요. 퍽퍽해져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가리 머리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조금 더 구워주신 다음에 고기에 약간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뼈째 씹어 드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하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맨손잡이 있어요. 대하 맨손잡이. 축제에는 뭐 이렇게 항상 자비가 있죠. 자비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막 가시처럼 갑각류라 그러잖아요. 딱딱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뿔도 아프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비겁한 방법이긴 한데 편법입니다. 목장갑 끼시면 됩니다. 목장갑. 거기서는 목장갑을 안 나눠주나 봐요. 안 나눠주고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앞에 빨간 색깔 고무 달린 거 있죠. 네네네. 바닥에 그거 가져가면 편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이 있는데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출이라 그러거든요. 선수 출신. 그러니까 그분들 옆에서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럼 줍니다. 그래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꿀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죠. 네. 대하 축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요? 다음은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오면 서천이라는 동네 있어요. 서천. 여기에 한산 못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천에 가면 홍원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전어 축제 열리고 있습니다. 서천 홍원항. 가을하면 전어죠. 가을 전어죠. 29일 날 개막이고요. 9월 7일까지 이어지고 올해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근에서 맹문동꽃 축제. 요게 28일부터 31일까지. 여기는 송림자연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행이라 그래서 서천 국가유산 야행. 요것도 한산 읍성 인근에서 아까 한산 못이 유명하다 그랬죠. 네네. 9월 5일하고 6일 날 같이 이렇게 열리니까 먹거리도 드시면서 몸도 건강도 찾고 또 머릿속에도 좀 건강을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가을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맛이 좋아가지고 사 먹는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어예요. 돈전자 쓰고 고기어자 쓰거든요. 그래서 전어라고요?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전어다. 이래서 안쪽에 불포화 지방산 풍부하고요. 칼슘 함량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지긋한 분들, 저 정도 되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은 드시면 골다공 엄청 좋아요. 우유 2배가 넘어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그렇구나.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요리가 다양하잖아요. 네. 회로 처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이가 이제 집 나간 며느리들이 냄새만 맡으면 돌아온다. 그쵸. 무침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임원경제지라고 서유구 씨가 지은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가을 전어 대가리에는 참깨가 서말이다. 이런 거. 고소하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고소하다. 진짜 참깨 들어간 거 아니고요. 고소하게 드실 수 있다. 맛이 일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멋지게 드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천식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그 일본식 용어 써가지고 뭐 꼬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뼈째 먹는 것들. 네네네. 서천식은 뼈를 넣어서 뼈째 갈아서 먹는다. 이래가지고 뼈꼬시라는 용어 쓰는데 뼈째 썰어가지고요. 그다음에 된장 마늘 곁들여갖고 상추에다 딱
싸서 한 입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쌈으로요? 네, 이 아침에 한 입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요거요. 좋네요. 네. 여기에다가 네. 또 재미를 더할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역시나 또 전어 맨손잡이가 있겠죠. 대하 맨손잡이처럼 여기도 역시나 목장갑 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목장갑은 잡이하러 갈 때는 네, 필수인가 보네요. 필수품이죠. 그리고 선출들 옆에서 불쌍한 표정 잊지 마시고요. 네. 주변으로 이 보물찾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홍원항 주변에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숨겨놓고 찾게끔 만드는 와.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정말 좋다. 근데 원래는 이게 어른들 대상으로 같이 했었어요. 근데 네네. 잡이 요즘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만 합니다. 어른분들 중에 선출분들이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싹쓸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싹쓸이를 있었어요. 해서. 그래서 지역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어른은 참가 불가. 그래서 자제하자 요 정도 참가해도 되는데 자제하자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말고도 전어축제 하는 곳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더 내려가시면 우리 그 보성이라는 동네 알죠? 차밭으로 유명한 곳. 그 다음에 광양이라고. 보성하고 광양이 순천 끼고 양쪽으로 버티고 있어요. 네네. 여기 가시면 또 역시나 여름 전어로 승부수 던집니다. 여름 전어.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20일 이틀간 해가지고 보성군 회천면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나는 전어 있죠. 네. 원래는 가을 전어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요. 수시가 붙어 있잖아요. 여름 전어를 진짜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1일부터면 내일부터네요. 그럼요.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축제 백미는 당연히 또 전어잡이 전어잡기 행사 체험. 기간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율포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대형 풀장으로 해수욕장에서 원래 옛날에 개막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물 치고 이렇게 밀물 때 들어왔다 썰물 때 빠져나갈 때 잡는 방식을 쓰는데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풀장으로 대형 풀을 해수욕장에 설치를 하고 올해는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멋지게 잡고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장갑 챙겨서 가봐야겠네요. 네. 네, 광양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는지도 광양 가을 전어입니다. 그래서 9월 네. 12일부터 14일까지 망덕포구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봄에 가면 왜 그 굴 유명하잖아요. 네네. 벚굴이라고 있어. 벚굴. 벚굴이요? 우리 은혜 아나운서 얼굴만한 굴들이 있습니다. 섬진강변에서 그걸 드실 수가 있는 데인데 지금은 여기가 전어죠, 전어. 그래가지고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리는데 여기가 재밌는 동네예요. 그래서 왜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거.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께서 원래 육필 원고를 맡겼어요. 맡겼던 그 정병욱이라는 님이 있는데 그분의 가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년 윤동주 시인의 유고를 복원했다 그래서 정병욱 가옥에서 행사를 엽니다. 가옥에서 행사를 여니까 여기서 행사도 즐기시고 그다음에 전어까지 드시고 오면 완벽한. 그래서 이 전어 축제에서는 100일장도 해요. 윤동주 씨는 기리며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군요. 네. 김미진님께서 네. 설명도 좋고 활력 넘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져요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네, 자주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응원의 문자가 저를 오래 남게 합니다. 근데 지금 메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없네요. 강원도 봉평만 찍으시면 됩니다. 네, 강원도 봉평 네. 메밀 거기도 축제가 열리는 네, 거죠? 이어서 문화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가서 봉평에서 메밀 국수까지 드시고 오시면 완벽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이 필요할 시간 오늘은 이 시기에 떠나면 좋을 축제 그리고 코스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 있는 월곡 고려인 문화관의 관장 김병학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